중앙일보 윤성민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G7 만남 과정에서 그 북미 대화의 의지를 보이거나 아니면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북한 관련 주제 외에도 혹시 한미 동맹 관련된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과 관련된 대화도 나누셨는지 소개할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위비 분담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도 충분히 분담하고 있는데 뭘 추가 분담하냐는 게 제 생각이고, 미국 측도 대선 이후에 대선 선거 과정에서 그 얘기가 꽤 있었는데 한국군의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10배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취임 이후에는 전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위비가 아니라 이제 국방비 얘기는 제가 먼저 했죠. 명확하게 우리는 얘기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는 국방비 3.5%까지 증액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우리 스스로 주권 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어요. 대전제로 깔끔하게.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우리가 우리 돈 내면서 우리 방위를 우리 스스로 책임질 건데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왜 갖고 있습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정상 상태로 우리 스스로 방해할 수 있게 또 우리가 스스로 지휘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전시작전권 반환 얘기는 일부러 안 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국방 관련해서는 대전제로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라는 걸로 얘기는 깔끔하게 끝내고 제가 대신에 그 얘기는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주한미군 45,000명 그러시길래 아닙니다 이러면 또 화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맞는데 45,000명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8,500명이다. 이거는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렇단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수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세요. 북미 대화를. 지금은 이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지고 계신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답답해 하세요. 저한테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결국 북핵 문제다. 체제 안전의 문제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 이제는. 그 이전에도 국제사회가 봉쇄하고 제재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이러고 오지 않았냐.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제재에 따라서 무슨 핵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일정 수 이상의 보통 한 5, 60기 정도라고 표현합니다만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냐. 끊임없이 1년에 10개에서 20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 다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ICBM 기술도 계속 재진입 기술 정도의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다 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뭔가 현실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늦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을 하면서 매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아니 러시아도 상황이 어려운데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 그러길래
북한 경제는 요만하고 러시아 경제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금만 도와줘도 북한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북한이 작년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고였다. 그랬다고 합니다. 작년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고였대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쓰신 기사에도 나오던데 무슨 뭐 고급 무슨 소비재 시장을 뭐 열어주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그렇게 러시아와 저 국경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는 국제 제재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핵물질 추가 개발 또 미사일 추가 개발 뭐 이런 거를 중단하는 것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여진다. 더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이익이다. 지금 제재가 거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점도 많이 공감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의견도 저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로서는 방법이 지금은 모든 게 다 차단됐기 때문에 제한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고 보여지고 미국이 좀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좀 내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의 제야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야 군사 전문가들이 현실성 있는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현실성 있는 무조건 비핵화 이렇게 외치면서 해봐야 아무런 진적이 없다. 수십 년 동안 안 됐다.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실을 좀 설명을 드렸죠. 미국의 제야 군사 전문가들의 현실성 있는 현실에 기반한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체적 계획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단계로는 완전히 지금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런 교착 상태를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냉엄한 현실이죠. 정치란 현실에 기반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적이고 가치에 기반한 우아한 멋있는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장하면 뭐 하겠어요.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그럼 무책임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정치에도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결과에 책임도 못 지면서 말은 멋있게 하는데 상황을 점점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건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혹시 저희 셋이 대수본데 더 이어서 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저쪽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 석간신문입니다. 문화일보, 네, 나윤석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순방 긴 일정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일보 나윤석입니다. 저는 유럽연합 정상회담 의제 어떤 철강 무관세 커터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이 순방 떠나시기 전에 그 회담 조율 과정부터 우리 정부가 이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 얻어낼 부분을 확실하게 얻어내야 한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실장께서도 이제 경쟁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좀 회담 과정이나 회담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신 게 결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제가 EU 측에 제기했던 핵심적인 논거는 이겁니다. 우리는 원래 FTA 체결 국가이다. 그러니까 원래 관세가 없는 나라다. 그런데 EU가 예를 들면 덤핑이라든지 또는 과잉 생산이라든지 미국의 수입 규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점 인정한다. 이해한다. 그러나 그게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로 기결되거나 아니면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 누군가가 무역 보호를 위한 장벽을 쌓으면 다른 나라도 쌓을 것이고 이게 결국은 보호무역주의 체제로 되돌아가게 회귀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무관세 FTA 체결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달라.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뭐 공감, 이해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기대한 것 이상, 우리가 뭐 최초로 제기한 것만큼까지 100% 될 수야 없겠지만 일반적인 예측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며칠 안 있어서 결과가 발표될 테니까 그 사이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가로 요구한 건 우리의 요구를 100% 못 들어줄 텐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영역에서라도 필요한 합리적인 이해 조정 조치를 해달라. 다른 쪽에서 조금 우리의 유리한 팩트를 찾아서 좀 개선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겠다. 우리가 또 제기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직접 연관된 건 아니지만 뭐 이거를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야 되면 다른 이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걸 좀 고려해달라고 해서 협상에 제시하고 논의 중인 게 있습니다. 약간씩의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